불안이 커지고 커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발목을 잡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A로 갔다가 돌아오느니 여기 서 있는 게 낫지 않아? B랑 C랑 정답이면 A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에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결이 잘 이해되셨던 분들은 분명히 더 심오하게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은 등한시했던 구체적인 실전 팁도 많이 각 꼭지마다 담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잡고 또 새로 인간관계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패턴 반복이 될까봐 두렵고 불안하긴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또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존중받지 못하는 제 삶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전공한 사회복지나 하고 싶은 동물간호 둘 중 어느 게 좋을지도 고민된다. 이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앞에는 A, B, C가 놓여 있죠. 셋 중에 하나 혹은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갈림길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 네, 그쵸. A를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어떤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쵸. 진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예전에 그 하염없이 그 갈림길 앞에서 누가 정확한 답을 주지 않을까? 누가 정확한 어떤 계시가 내려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A, B, C 모두 다 정답이었어요. 정답은 그냥 다리에 무릎에 힘주고 열심히 걸어가는 거. 그게 정답이었어요. 뭐가 됐든 뭐가 됐든 A, B, C의 끝에 정답이 기다리고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유일한 오답이었던 거죠. 불안이 커지고 커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발목을 잡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A로 갔다가 돌아오느니 여기 서 있는 게 낫지 않아? B랑 C랑 정답이면 A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에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것도 이제 회피죠. 그렇죠. 이게 뭐 강박증이 있으신 분도 네. 그렇고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끊임없는 반복적인 반추가 부정적인 어떤 자책이나 부정적인 어떤 우울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끔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네. 합리화를 그렇죠. 하는 거. 네. 네. 그러면서 계속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해봐야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죠. 근데 결국 내 인생에서 나가 제일 중요하자면 나의 어떤 게 가장 소중할까? 건강일까? 아니면 시간이에요. 왜 시간이 중요하냐?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죠. 우울증을 겪고 나서 가장 좀 속상했던 것은 뭐 자부심이고 많이 이렇게 했다고 자랑도 하지만 네. 우울증에 걸렸던 4년의 시간이 삭제된 4년 내내는 아니지만 네. 그중에 한 2년 정도는 삭제된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2년이 삭제된 게 후회돼요. 솔직히 후회돼요. 지금 후회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게 혹시 8년이나 더 길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저는 그 시간이 괴롭기만 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이나 기회가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네네.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을 수 네.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해해요. 근데 언젠가는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우울증에 겪으신 분도 그 터널을 지나가면 내가 주어진 시간이 내가 주어진 기회로 생각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옛날에 우울증이 그 끝없이 가라앉는 늪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올라갈 수 없는 절벽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는 내 착각이었어요. 왜냐면 그 터널의 중간에서는 이 터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네. 네. 우리는 터널 나가기 직전에 알죠. 빛이 새어 들어오니까. 되게 잔인한 거죠. 아, 너 우울증의 끝이 어디야? 너 한 달 남았어. 너 10일 남았어. 너 1년만 기다려. 그럼 너 우울증의 끝이 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누가 알려주면 참 좋은데 이 터널이 1km짜리인지 10km짜리인지 100km짜리인지 500m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달래면서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이거는 모든 정신과 의사분들이 다 공감하실 부분 같은데 우울증이라는 건 반드시 끝이 있다. 근데 언젠가 그 터널을 나왔을 때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가 아니길 바랄 뿐이에요. 너무 지쳐있는 상태로 만신창이가 돼서 우울증의 끝을 맞이하면은 기회가 와도 그거를 누릴 에너지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거죠.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가능한 속도 뛰지 말고 오늘은 걷고 뛸 수 있을 땐 뛰고 이러다 보면은 반드시 원하시는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지연님도 A, B, C가 답이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게 답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계속 얘기하신 뭐라도 하는 네.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신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저 우울증 약 먹고 있는 동안은 기분도 좋고 의욕도 충분한데 약 끊으려고 줄이고 있는 중인데 약량이 줄어드니까 사람이 다운되고 부정적으로 변하는데 그냥 약 줄이지 말고 평생 그 약 먹으면서 살아도 될까요? 진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약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까요? 이 질문.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죠. 뭐 우울증 약에 대한 질문은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운동을 많이 해서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으면 안 먹으면 좋죠. 근데 그게 어려운 환경이나 그런 어떤 시기에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서 문제될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또 먹어서 문제들진 않을까 하는 편견이 있는 분들이 많고 그쵸. 또 이분도 평생 단약 없이 풍부하게 세로토닌 양 주입받으며 살아도 몸에 이상 없나요? 이렇게 평생 먹어도 몸에 이상 없냐? 정신과 약의 부작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많-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아서 적정량을 유지하면은 평생은 좀 오바지만 10년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되게 중요해요. 줄일 수 있으면 되게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도 이 용량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이건 항상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오래 본 환자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도 약간 매너리스틱하게 그냥 네네. 반복 처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네. 계속 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줄일 수 있을 땐 당연히 줄이는 게 좋습니다. 타이레놀도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 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신과 약의 어떤 특이점이라도 플러스 알파적으로 더 안 좋다기보다는 모든 약이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고 또 이 현현이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약에 대한 내용이 그런 약에 대한 반응을 내가 경험하면서 복용하면 좋아지고 끊으면 좀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약간 자괴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호르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나 싶다. 이런 생각까지 또 이어지시는 것 같거든요. 외부적으로 호르몬을 보충했을 때 내가 반응이 있다는 건 내 호르몬 공장이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만큼 너무 번아웃이 되고 너무 메마른 상태에는 외부 약을 아무리 넣어도 부작용만 생기지 내 호르몬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은 목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발 비교 좋네요. 네. 우리가 뼈 부러졌을 때 의지로 붙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뭐 내가 의지로 이겨낸다. 뼈가 부러졌는데 목발을 안 하는 게 쿨한 거야. 안 하는 게 멋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목발에 의지한다고 하지 의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에 필요할 때는 의지를 하고 정신과 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기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가 되는 게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호르몬 공장을 다시 아주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뇌의 어떤 자기 회복력, 탄력성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지 약 그쵸. 때문에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의사가 되고 나서 제일 충격받은 게 바로 이 부분. 생각보다 의사가 하는 일이 없어. 네. 사람 몸이 저절로 맞아요. 몸도 그렇고 다른 병도 그렇고 정신질환도 그렇고 저절로 나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약간 도와주는 거. 네. 그렇죠.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수술도 마찬가지.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 스스로 붙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서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안 붙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의 능력인 거죠. 결국 자기 면역력, 자기 회복력으로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가 되게 충격이었는데 일반인분들은 그거를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내가 완전 좌지우지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자신감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 약에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에 목발로 여기면 된다. 현이아님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 좋아지신 거예요. 그쵸.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이 없었으면 절대로 약을 먹는다고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약이 작용하는 건 30%를 넘지 않아요. 절대로요. 좋아지신 거는 70% 이상 현이아님의 스스로의 노력과 그 덕분입니다. 네. 어떤 포인트인지 이해가 아주 잘 되고 트레이닝 캠프 시간의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저희가 이제 상담할 때도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폐쇄형으로 드리기도 하고 오픈형으로 드리기도 네. 하지만 진짜 완전 오픈. 그래서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떠오르는 얘기 하세요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선생님께도 그런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새 사는 거 진짜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우울증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도. 정월 선생님도 많이 뵙겠지만 뭐 정치인, 연예인, 아이돌, 뭐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누구나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까? 다 힘든 시기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방법, 위로해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롱런할 수 있고, 성공을 하려면 롱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투자건 공부건 어떤 사업이건 간에
내가 지치지 않고 롱런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내가 유튜브로 뭐 코미디 하나 보면서 그래 오늘 이 기분을 빨리 털어버리고 내일 아침에는 씩 웃으면서 일어나자 라고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아무리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자기 직전의 마지막 기분은 꼭 좋은 쪽으로 그냥 피식이라도 웃고 잘 수 있는 그런 습관 만들어 두시면 저는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찾아오지 않을까 전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까 쭉 해주신 말씀의 요약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포커스는 내가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또 페이스 조절하는 거고 절대로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에게를 칭찬해주고 뭔가를 계속 그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